소개받은 김준혜 인사드립니다. 이제 지역의사 선별 조건 앞에서 우리 입창숙 교수께서 너무 좋은 내용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로는 저희 지역의사제가 의무복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무복무를 하는 비슷한 전형이 이미 공중보건 의사제도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들의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자료를 참고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첫 슬라이드도 넣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최근 그 보고한 그 연구 보고에 보면 공중보건 의사의 그 만족도에 있어서 배치 타당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중보건 의사를 이렇게 경험했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근무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였고 배치 타당성이 맞게 이렇게 배치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의무 복무지만 조금 만족도가 올라갔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자발성도 많이 결여돼 있고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치 타당성, 그러니까 배치가 적절히 안 돼 있는 경우는 더 이렇게 그 진료 그런 서비스가 할지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무 태만 뭐 이제 공보이들의 그런 부작용도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슬라이드로 이렇게 배치 타당도를 이렇게 넣었고요. 저희 이제 지역의사제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 이 배치 타당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결 조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치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그래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근무 환경을 좋게 의료기관을 적절히 배치할지 그리고 전문 과목에 각 적합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지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간단히 아마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언급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의사를 이렇게 열심히 배치해도 환자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수도권은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전남대병원이 있지만 뭐 상급 종합병원이지만 뭐 전원서 써달라고 해서 빅5로 가겠다 하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지역에 있는 이제 시골병원은 또 이제 더 심합니다. 이제 저희 전남대 도심권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직접 다이렉트로 빅5로 보내달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골 쪽은 사실은 더 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사를 열심히 이제 혈세를 어떻게 보면 투입해서 양성하잖아요. 뭐 A부터 Z까지, 뭐 입학부터 뭐 졸업할 때까지 학비며 뭐 생활비, 뭐 기숙사비까지 전부 다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서 양성을 하는데 그런 이제 비싼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볼 환자가 없다 하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간단히 넣었고요. 이외에 이제 뭐 나머지 조건들은 너무 그동안 많이 이렇게 언론하고 여러 이제 토론 자리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외의 기타로 넣었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더 하자는 의미로 조금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의사제 지금 법률안하고 시행규칙 보면 배치를 중진료권 위주로 해서 모집도 하고 배치도 한다. 그게 큰 골격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중진료권 하면 굉장히 여기 보신 것처럼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경기 인천권도 보면 10개가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광주 전남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조금 보시면 여기도 6개군요. 이쪽 한평, 모안, 영암, 그다음에 광주 근교에 나주, 화성, 곡성, 위쪽에 영광, 장성, 담양, 그 아래쪽에 순천, 뭐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 해남, 강진, 장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도표 보시면, 여기는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오신 선생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중진료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2019년도에 복지부에서 경기는 이렇게 12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수도 조금 굉장히 다양하고요. 진료권별로. 이 중에서도 지역의사 제도로 이렇게 이제 뽑고 배치하겠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부만 6개 권역만 중진료권만 이렇게 우선은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고시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국 과잉 공급 지역에는 지역의사를 선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오히려 누락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의원은 이제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경우가 있는데 더 나은 지역은 지역의사에 포함되는데 파주 지역은 이렇게 제외돼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불만도 또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광주 전남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중진료권 전남권은 아까 말씀드린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지역의사 저희 이제 시행령에는 보면 똑같이 저희는 6개를 다 포함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광주 전남권은 훨씬 더 이제 인구도 적은데 6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저희도 똑같이 경기권처럼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이제 해남권에서 소아과를 하고 싶다 해서 졸업을 해서 소아과 트레이닝을 다 받고 이제 다시 또 해남권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법률 시행령대로 하면 내 해남으로 그래서 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원을 했는데 이쪽 이제 해남권에 소아과 의사가 이제 티오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병원이 없다고 하면 다른 진료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물론 예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신청서를 쓰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 사항이 자주 발생될 그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광주 인근에 있는 어딘가요? 지금 여기 나주, 곡성, 화순 이쪽 권역에 있는 이제 학생이 거기도 마찬가지 이제 소아과를 했는데 나주, 곡성, 화순에는 소아과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차서 이제 거기는 배치 못 받고 여기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배치를 이제 받는다 하면 그때 이제 해남 쪽에 티오가 있어서 갔다 하면 해남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티오 물론 티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받았던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이제 튕겨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남에서 근무했던 그 소아과 이제 트레이닝 받은 사람은 그쪽에 이제 소아과 트레이닝 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저희 전남대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 이제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트레이닝 받은 기간에 자기 진료권이 아닌 곳에서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에 의무 복무 기간에 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화순권은 저희 화순 전남대병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받고 이제 해남권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는 이제 소아과 트레이닝 받은 기간 산정이 되는 거죠.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래서 훨씬 더 짧게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남권에 있다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빨리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한 사람은 뭐 3년 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 입시가 굉장히 민감한 건데 여기 보신 것처럼 6개 권역에서 각각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제가 600명 평균 남짓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모집하면 30개 대학 나누면 산술적으로 한 20명 정도 한 대학에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명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6개 권역에서 나눠서 이렇게 각각 이제 뭐 4, 5명씩 뽑을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도표에 본 것처럼 경기도에도 굉장히 각 권역별로 인구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 의학회에서도 그러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나눌 게 아니고 조금 더 광역, 대진료권을 하면 예, 전공 접합성 그런 불일치 가능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적정 배치 할 때도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광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제안은 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어떻게 최종 결과는 나올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런 이제 큰 아웃라인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적정 배치 기준은 아직까지 전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요. 선결 조건과 마찬가지 이런 기준 논의도 계속 네, 필요가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여기 2008년도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이쯤에 이제 근무했을 때 당시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보건소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 일부는 민간병원도 511명 이렇게 배치했었고요. 위에도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시도청, 1339, 사회복지시설, 심지어는 이제 보건단체, 이렇게 교정시설, 중앙정부 관련 기관, 뭐 검찰청, 뭐 포함해가지고 소방재난본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전국 곳곳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3,000명이 넘는 공보위가 이렇게 배치가 그때는 나왔거든요. 저는 이 시기를 공보위 전성시대라고 말할 정도, 저 때도 마찬가지야. 1년에 1,000명 이상 이렇게 공보위가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토탈 3년 하면 의과 공보위만 해도 3,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배치하다가 남아돌니까 이렇게 민간병원까지 배치를 해줬고요. 심지어 또 논란이 됐던 건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협회들 있잖아요. 뭐 결핵협회랄지 인구보건협회, 건강관리협회 이런 협회들은 다 도심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페이하고 공고 내면 쉽게 의료진 모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아돌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배치를 하면서 실제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에서 공보위 배치를 정확히 이렇게 해라. 군복무 대신에 이렇게 근무하는 건데 심지어 이렇게 민간병원까지 민간병원도 약간 이렇게 시외지면 크게 또 뭐 이제 논란은 좀 덜하겠지만 심지어 시내권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민간병원까지 이렇게 배치한 적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게 논란이 돼서 배치 기준을 이게 다시 세워야 된다 해서 굉장히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서히 공중보건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시설부터 빼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더 부족해서 정말 필수적인 이런 국공립병원까지 지금은 부족한 상태에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배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수도권 쏠림 문제. 이제 쏠림 문제는 저희 의료계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외쳐왔고요. 아까 저희 전남대병원도 그런 뭐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충청권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 유출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대 이전 이제 교수님이시죠. 이제 배장훈 교수님께서도 이런 의료 체계, 수도권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역설을 해 오셨는데요. 이런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의료보험 진료권 제도라고요. 이제 그 진료권, 의료보험 그 해당된 지역에서만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그런 제도였고요. 그렇게 쭉 시행을 되다가 초기에는 1988년도에 환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의료보험 그런 약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쏠림은 더 이제 심화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쏠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시 예전처럼
이런 진료권 제도 비슷한 것을 좀 시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했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이게 설문조사한 2월 10일 날 메디게이트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된 건데요. 이제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의료진과 일반인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진료권 설정하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여기 보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진료권 설정이 필요하고 의료 전달 체계, 수도권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비교적 과반수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하면 이게 국민 그 여론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수도권 쏠림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이런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도 경증질환 본인 부담률을 최근에 이제 상향한 적이 있죠. 24년도에. 그다음에 연간 외래 환자도 365에 초과한다거나 상급 종합병원 경증 외래 진료도 본인 부담률 상향 이런 제도들이 최근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해서 수도권 전원 환자 같은 경우는 경증 질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권을 이전처럼 아주 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경증 환자 정도는 진료권 제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하기 힘들다 하면 본인 부담률을 훨씬 더 추가적인 상향을 해서 조금 더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도 개발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경향신문에서도 이제 오신다고 해서요.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자료도 좀 발췌를 했었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병상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병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앞으로도 2030년대까지 계속 분원, 지금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분원은 허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수도권 병상에 대한 규제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인데요. 지금 저희 지역의사제의 여러 법령이나 시행령 보면 지역의사 확충이라는 취지는 비교적 저도 이제 공감하고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의사를 확보를 하더라도 전부 다 뭐 피부 미용, 성형 미용 그쪽으로 다 빠져버린다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피부과, 안과, 뭐 성형외과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과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태고요. 이 우리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 지역의사제를 성공시키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필수 의료 기피 요인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가 낮은 문제, 의료 사고에 대한 그런 사법 리스크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마찬가지 이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마찬가지 이러한 이때까지 문제됐던 것도 선결 조건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지역의사를 이렇게 열심히 양성을 10년 동안은 강제로 묶어는 어떻게든 묶어두겠죠. 이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지금 법을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근데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그럼 막으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정주 여건 개선. 정주 여건을 사실 개선하면 알아서 지역의사 말고도 의료기관이 개설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나주 그 혁신도시 생긴 것도 이렇게 이제 정주 여건 개선하는 개선도 물론 이제 한계는 있긴 있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서 계속 의료기관도 생기고 심지어 준종합병원도 최근에 생기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강제적으로 복무 이제 없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무 여러 가지 인프라 그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이제 국가인권위의 인권 그런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왔던 이게 좀 이제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는데 쭉 보신 것처럼 진주의료원에 처음 이렇게 배치됐을 때는 실망 그 자체인데 근무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여기 보시면 의료원 건물도 새 건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건물도 뭐 인프라도 더 좋아졌고 과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활성화되고 개설되면서 이렇게 이제 더 근무하는데 더 이제 동기부여도 됐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가지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적인 인프라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런 지원과 이런 확보들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직종도 훨씬 더 만족도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즉 인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같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세요.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공보의 제도 이걸 굉장히 이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 10년 뒤에나 이렇게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역의사가 많이 부족한데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공보의를 이렇게 좀 제도를 이렇게 많이 유인을 하자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목소리를 내면 정부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보의하고 지역의사제는 좀 다르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보시면 공보의 의사를 많이 이렇게 유인해서 많이 배출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죠. 3,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공보의가 확보된 경우는 여기 보십시오. 지역의사제로 배치할 병원, 여기에서 빠져나갈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들도 결국은 다 이런 의료기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의사만 이렇게 잘 육성을 해서 저희가 유인만 하면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10년 뒤까지 이렇게 허우적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장점 여기 제가 글자로 적어놨는데요. 공보의 의사 같은 경우는 전부 자기 부담으로 학비되고 해서 졸업한 의료 자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죠. 물론 이제 군 복무 대체지만, 근데 이제 지역의사제는 어떤가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년 졸업한데 국립대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전부 토탈 어림잡아서. 근데 사립대는 2억, 3억이 넘어갑니다. 한 명 이렇게 양성하는데요. 그 혈세를 투입을 하는 그런 지역의사제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공보이면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도요. 그래서 2년제로 줄여도 1년에 1,000명씩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2,000명이면 지역의사제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줄이면 어떤가요? 혈세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을 줄인 것 가지고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배우 진료과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이잖아요. 아낀 그런 재원 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그런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런 방안들을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공보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2000년 초반에는 3,000명 정도 됐죠. 최근에는 2000년도에는 한 1,200명이고 최근에는 더 줄었습니다. 1,000명대 이하로 더 떨어졌고요.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복무기간만 문제가 아니라 여학생 수가 증가해서도 이게 공보기가 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실제 이제 여학생이 올라가는 비율은요, 1%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매년. 그래서 물론 지금 한 38%까지 올라갔지만 그래도 더 높게 잡아도 40% 잡아줘 6대 4거든요. 6대 4면 지금 의과대 학생들이 3,000명 넘어가잖아요. 2,000명 정도는 거의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의사 국시본은 그 남학생 수거든요.
그 2,000명대에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2,000명 중에 군의관으로 가는 이제 인력들은 보통 군의관에서 먼저 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600명, 500명 정도 보통 되거든요. 군의관 필요수가. 나머지 1,500명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가도 되는 학생 빼더라도 1,000명 이상 지금도 복무기간만 줄여도 이런 공중보건 의사들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지역의사 숨통을 바로 이렇게 숨통 트일 수 있거든요. 어제 저희 이제 KBS 광주에서 이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완도 대성병원 원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배출된 의사가 오면 저희가 가뭄의 단비처럼 이제 도움은 되긴 한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 지금 원인 중에 하나가 공보의 의사가 그전에 4명, 5명 이상 대성병원에서 이렇게 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은 1명도 겨우 사정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상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이제 지역의사 배출된 여러 가지 강제 의무복무 그런 자발성이랄지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려면 의료기관 배치를 굉장히 적합성에 맞게 하는 그런 기준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욕심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 과목별로 각 지역별로 부족한 인원을 다 산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양성을 하고 수련 과정을 이렇게 수련이 모집 티오도 정하고요. 저희 나라도 충분히 요즘 저 일본을 따랐다고도 하잖아요. 요즘 경제적 수준에서 그런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이제 경제적 수준인데 의료에 있어서도 지방 의료에 있어서도 일본을 좀 능가하게끔 만들어가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 과목 그런 숫자까지도 파악을 해 나가면서 저희 지역의사제 이런 이제 인력도 책정을 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정 기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 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썰림 문제도 선결 조건으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외에도 이런 필수 의료 확보, 그다음에 장기 정착, 유인 정착 너무 많이 자꾸 이야기됐던 내용이지만 이건 끊임없이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이게 이제 안 되면 정말 말짱 도루묵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저는 이쪽으로도 신경을 써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